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항에서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해 주실 최진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어떤 이슈가 가장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에 뭘 어떤 이슈예요? 아니 왜 그리고 네. 이 윤석열 정권은 왜 우리 내 제자들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지금? 네. 박형광이도 제자고 유지웅이도 제자예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유지웅이도 뭔 잘못을 했냐? 아니 그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케이블 타이 가지고 자기들 국회 나서 뭐라 그래요? 그 김현태 그 707 단장이라는 사람도 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처음에 문제 발생하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눈물로 막 무슨 잘못했다고 자기한 책임 있다 부하들은 책임 있다 이러고 인터뷰하더니 갑자기 헌재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뭐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 기자를 그렇게 한 거는 명확히 어제 이제 CCTV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자의 손을 묶으려고 했고 그걸 결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리고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냐고. 제자들을 괴롭힌다. 둘 다. 예. 다 이제 제자들인데 둘 다 그래도 또 이 보도를 하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공회대학교의 네. 신문방송학과는 예. 정의로운 기자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기자 쓰는 기자 말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주제 가지고 아무거나 써내는 기자 말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 정말 잘못된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기사 쓰라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올바른 기자 정신을 저렇게 짓밟고 군합발로 사람을 짓누르고 그 취재 목적으로 촬영한 내용들을 다 삭제하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저런 내용들이 헌법 재판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뭐 형사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헌법재판소 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오전 11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정했는데 자, 정말 기다리던 날이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네. 도움이 됐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기다리는 예, 너무 예. 힘들었는데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만약 일찍 했어봐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해? 이러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조용해요. 나오고 나서 네. 다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지. 기각될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있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8대 0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네. 인용으로 파면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키워줬고 시간이 좀 늘어지면서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일단 멈추게 만들었어요. 네.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힘들었지만 내란성 스트레스 받고 내란성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더 이상의 어떤 그 혼란이랄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오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인용이 되면 이제 또 반대하는 측에서 즉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엄청나게 또 반발하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가겠지만 끝날 거예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편승할 수는 없어요.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편승했다가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선을 긋 거고 일부 의원들이 가서 그런 행동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빨리 끝냈냐 또는 승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정 부분 조성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요 일간지가 이 선거 관련돼서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설이나 지금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보면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네. 보도해요. 헌재 4일 탄핵 선고 헌법에 따라 윤석열 파면하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예. 아주 좋죠. 저 정도 예. 딱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예. 보고요. 경향신문 헌재 4일 윤석열 선고 8대 0 파면으로 이 혼란 끝내라.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릴 때 한국일보. 한국일보. 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 헌재 모두가 수긍한 결정문을. 그런 결정문은 없어요. 한국일보님 그런 결정문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문을 내든 거기에 수긍을 하겠어요? 안 해야 결정문이 아무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이런 쓰시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 동아일보 윤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에 짙은 한계 거치길. 그나마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예, 예. 짙은 안개가 거치길 바란대요. 뭐 어쨌든 한국일보는 뭐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 그런 결정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기사를 쓰니까 이게 아직도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탄핵 그날 출석을 할까요? 4월 4일 이건 11시. 지금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다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리고 또 두 분은 다 변론과정에도 출석을 안 했었어요. 아예 출석 안 했어요. 예, 대리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출석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 내고 마이크 달라 그러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최종 변론도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출석할 수도 있다. 출석할 수도 있다. 다만 네. 만약에 파면이 되면 그 즉시 파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파면이에요. 그냥 다 할 때 다음 예. 끝이야. 예. 그게 한 21분, 2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11시. 네. 그럼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야. 예우도 못 받아. 경호도 못 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올 것 안올것 같다.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파면되면 퇴거도 해야 돼요. 네. 그 관저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때 보니까 한 이틀 걸렸던 것 걸렸죠. 같아요. 금토일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제가 알기로 그 사절을 옮기고 뭐 이러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다 있잖아요. 아크로 네. 비슷한 거 어디 가시면 바로 되는 거 갈 수 아니에요? 있을 상황 네, 그럼 아닌가 될것 싶기도 같아요. 한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도 좀 하면 만약에 인용 예. 파면이 나오면 승복 메시지 이런 걸 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권성동은. 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야 윤석열이 승복 메시지를 저는 낼까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제 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내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어제도요 그 변호인단이죠 윤갑근 변호사 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승복할 거냐 그랬더니 승복이란 말은 아예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정도로 끝내버렸거든요 네. 승복이란 말을 안 꺼냈어요 한 번도 윤석열 입에서나 윤석열 변호인단 입에서 승복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시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지만 자기 입으로 승복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승복한다 또는 뭐 국민 여러분 덜 지지해 준 건 고맙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상인 거잖아요. 원래 같으면 그렇게 근데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도 보면 예. 검찰 출석할 때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포토라인에서. 맞아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이게 배짱인가요?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짱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지자들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충동질하는 거죠. 네. 자기 계속 지지하게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네.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어떤 점지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뭐 3회라도 받겠지만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럴 하면? 가능성은 거의 저는 뭐 낮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면 세력화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EBS 사장으로 신동호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임명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예. 그 두 명이서 한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죠.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 법원이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 어.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도 네. 이게 좀 이래 되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전임 사장이 돼버린 긴 한데 전임 사장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네. 이분도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신동호 전의 사장 김유열 사장이 김유열 사장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박문희 이사들도 가처분 신청에 돌아왔잖아요. MBC 거. 네, 그래서 뭐 똑같은 사안,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명이서 결정한 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유열 사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전에 저희가 유지훈 기자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성공회대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제자이기도 제자라고, 하고 그랬죠. 뉴스토마토에서 유지훈 기자한테 포상을 좀 하기로 잘하셨습니다. 속보로 지금 이걸 속보로 예, 포장한다는 걸 속보. 아니 근데 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유지훈 기자 왔을 때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좀 늦었지만 그걸 얘기 안 하셨군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뉴스토마토에서 진정한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필요한
장소에서 네. 어떤 그것을 했는데 음. 본인이 뒤늦게라도 뭐 고소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이 영상을 다시 또 보도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는 유준 기자 포상을 포상 잘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 잘하고 화이팅. 있습니다. 예. 예. 응원해 주십시오. 예. 우리 기자들 잘하고 기자들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다 자, 특히 계속- 성공회대 출신 기자들이 예. 잘하고 있다. 그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증명된 거잖아요. 예. 두 명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EBS 얘기 잠시 좀 더 이어가면 예. 좀 전에 말씀도 했는데 김유열 지금 EBS 사장이 임기 종료 공문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네. 근데 지금 신동호 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네. 이중 사장 상태다. 이것도 좀 납득하기 그래,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둘이서 결정했잖아요. 둘이서 네.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아, 보통 이제 이메일로? 공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방통위가 오후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오후 2시 19분에 EBS 대외협력부의 전자 메일을 통해 이게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이겠죠? 신 사장이 3월 26일부터 임명 발효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사장 김희열 사장에 대해 임기 종료됐다는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 공문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EBS에는. 그러니까 종료됐다는 걸 보내고 그다음에 신임 사장 임명한 걸 보내야 되는데 종료됐다는 공문이 안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거 웃으면 안 되지만 이게 좀, 네, 좀 우습습죠.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니 국가기관이라면 예. 다른 건 몰라도 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죠.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뭐가 급해서 그게 해결될 때 근데 사실 대법원 결정까지 났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돼요. 두 안 되는 명이서. 거죠. 두 명이서. 뽑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급기야 막 급하게 신동호 자기 잘 아는 신동호 같이 친한 근무했잖아요. 사람 MBC에서 같이 MBC에서 근무했어요. 막 뽑아주고 내가 잠깐 있을 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명이서 무리하게 하고 통보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EBS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신동호 사장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출근 못 하고 있어요.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뿐만 아니라 간부들 있잖아요. 네. 간부들이 전부 다 두 명인가 빼고 전체 숫자에 두 명인가 빼고 나머지가 다 총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희열 사장 체제에 있었던 본부장들, 국장들 있잖아요. 네. 이 간부급들이 두 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사퇴를 했고요. 사퇴라고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금 저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호 사장은 출근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출근하려고 몇 번 도전을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가 막혀서 결국은 출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고 싶어요. EBS 사장이 무리한 건 본인은 몰라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저도 뭐 신동호 씨하고 방송도 같이 해봐서 친합니까? 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뭐 방송도 같이 해서 그런데 네. 저거를 저렇게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또 윤석열 곧 탄핵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기 들어가서 사장을 하고 싶습니까? 알박기예요. 알박기입니까? 알박기. 본인의 알입니까? 야, 그 알박기가 생각하고 사람 역할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않나요?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예. 빨리 임명을 해놔야 그 임기가 3년이잖아요. 예. 2년인가 3년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2년인가 3년인데 그 임기 동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도 못 쫓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요, 그래 알박하는 거죠. 살면? 행복하기 뭐가 행복해요. 부끄럽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법에 왜 다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희열 사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네. 이런 행동 자체가 이렇게 후한무치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진숙 위원장 이런 태도는요 정말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헌재 자기가 4대4로 결국 기각이 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 없는 겁니까? 4명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성은 6명이 안 돼서 안 된 거지. 그렇죠.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마치 자기는 면죄부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이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특히 법원의 판결을 자꾸 무시하고 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 존중해야지. 타인으로 살아요. 그냥 어떤 정치 활동을 하든가 하면 되지. 방통위원장을 하는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저는 안 그렇게 되는 생각이 거죠. 드는데 일단 2인 방통위 네. 또 방심위도 3인인가 그렇습니다. 3인 맞아요. 윤석열이 4일날 결정이 나면 정상화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결정낸다고 정상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천 단위가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네. 방통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2명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이진숙, 김태규. 맞습니다.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이고 1명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추천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추천할 가능성이 낮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 대선이 이루어지고 예.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추천 단위가 바뀌어요. 아하. 지금은 야당이 2명이니까 민주당 추천권이 2개가 있지만 예. 만약에 여당이 돼버리면 위원장과 지금의 김투기 두 사람 자리가 이제 대통령 임명 자리가 그렇게 돼요.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뭐 방통위원회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차후에 될 문제. 그래서 바로 파면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방심위 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나 4월 4일인지 이틀 3일 남았는데 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자기들이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러나기만 할 것 같이 더 안 좋은 것도 버틸 수도 될것 있겠지.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알박기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현 정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현 정부에 가깝거나 국민의힘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공기관 이런 데 알박기 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게 지금 이 탄핵 문제 때문에 그게 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임기 2년 3년짜리 계속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뭐 법률에 위반되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근데 국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죠. 처벌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틀 남았어요. 처벌받을 것 같아요. 방심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심위하고 의사가 예. 의대생 커뮤니티죠.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 나섰는데 공문을 보니까 메디스태프가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 이게 심의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네. 개인 정보가 유포가 되거나 개인 정보 때문에 사람이 침해를 당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했다면 이거는 뭐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기관이에요. 교육부.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고 학생들의 신상이 반복적으로 유포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요게 지금 방심위 노조에서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 내용을 확인했냐. 그러니까 방심위 노조에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논란을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개인의 신상이 공개가 돼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네. 국가기관이 아니라. 근데 국가기관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방심위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용 관계도 확인 안 하고서 지금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심의할 때 예. 유해 불법 콘텐츠 이런 걸 심의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방심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메디 스태프 이런 것도 심의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 네. 자유롭게 의견을 고안하는 걸 심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 관련된 그렇죠.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예. 불법적 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이러면 도박, 마약 그렇죠. 이런 거. 등등. 그런 건 네. 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디스태프를 이걸 폐쇄하면서 주장했던 게 교육부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복귀한 학생들의 신상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다니까요. 네.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실제로 그러면 지금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보가 아직도 그 사이트에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견만 듣고. 네. 근데 만약 그게 개인 정보가 유포되면 뭐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락 없이 네. 그런 경우에 또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는 거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상은 이제 뭐 민원인 제기 이런 게 좀 돼야 그럼요. 되는데 요거 보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거기서 했다니까요.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 침해 정보라고 심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권리 침해 정보는 침해를 당한 사람이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나? 그 진정하는 사람이 민원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예전에 예. 그 유일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민원 사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못하니까 안 되니까 가족들을 지인들 민원 시켰다 올려야 된다. 이런 그래서 논란이 의혹이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 침해 정보 심의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방심위에서 네. 그러면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안건을 올리고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내 개인정보가 털렸다. 내 개인정보를 올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용 확인 없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궁금한 게 이게 애초에 방심위가 이 예. 메디스태프를 폐쇄시킬 권한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유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하면 폐쇄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폐쇄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하려면 내용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불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방심위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실제 그러면 현재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컨대 아주 뭐 몇 달 전에 오래전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뭐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폐쇄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 과정 없이 그냥 국가기관이 요청하니까 받아들여서 폐쇄를 해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심위는 이런 커뮤니티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폭력 행위라든지 또는 뭐 누구의 개인을 공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폐쇄할 수 있지만 메디스태프처럼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 이 관련해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방심위가 이걸 그렇죠.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걸 국가기관이 요청해서 예. 그걸 받아들여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거 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요청했다고 받아들여서 문 닫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기관 입장 자기들 비판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다 입장에서 다 문 닫으라고 문 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불법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하나하나 계속 나쁜 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권한도 없으면서 네. 방심위가 이런 걸 하는 거 고발사주, 민원사주죠. 민원사주. 등등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이제 뭐 이틀 남았네요. 네. 뉴스토마토는 성공회대 학생들 출신들 때문에 참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교수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공회대 교수잖아요. 저의 제자들. 그러면서 또 우리 유지훈 기자 나오니까 또 네. 반갑게 인사했죠. 엄청 반갑게 하시네요. 지웅이가 네. 너무 잘했다. 예.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포상도 했지 네. 않습니까? 그 댓글에 뭐 최진봉 교수님 멋지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방심위원장 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봉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